자, 오늘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방부가 11월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국회에서 입법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금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가고 있는지,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당사자, 전문가, 국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도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개 선언한 분이죠.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태양 위원장께서는 언론에서 늘 양심적 병역 거부 공개 선언 1호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그 증인 신도는 아니시고 불교 신자이자 평화운동가로서 병역 거부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2001년 12월 17일이니까요. 네. 벌써 17년 전 일이죠. 네. 네. 당시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한창 20대였고 예. 교사 준비를 좀 하는 중이었는데요. 네네. 중단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네. 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지난 60년 동안 계속 처벌을 받아왔는데 네. 1만 명 되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감옥에 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당시에요? 네네. 예. 생각이 이거는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좀 보편적인 인권 문제고 과연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이 국방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네. 이게 고민이었고요. 예. 처음엔 이제 그 분들을 돕는 활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있어서도 네. 이 군대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평소에 따르는 어떤 불교적 신념 네. 그리고 평화 인권 운동을 했으면서 제가 형성했던 제 가치관을 네.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른 방식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좋겠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랬군요. 계기가 됐습니다. 실례지만 그때 연세가 2001년도에 연세가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가 28살이었을 거예요. 예. 네네.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용감한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하시고 뭐 징역 생활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예. 그 입영 당일이죠.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병무청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그 병무청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예. 보통 이제 흔히 병역 기피자라고 하면 네. 이걸 몰래 하는데 직접 찾아와 가지고 예. 이러이러한 사유로 네. 입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정서를 제출을 하니 네. 굉장히 놀라셨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용어 자체도 생소했고 예. 특정 종교인들의 행위였고 예. 또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 네.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좀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 3년간 재판 받고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아서 네. 그렇군요. 30대 초반에 그러면 교도소 생활을 1년 반 동안 하신 거고요. 네네. 하여튼 오태영 위원장님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한 게 2001년 12월이고 17년 지나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판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네, 2004년 대법원 판결로 치면 14년이지만 네. 이 병역 거부자를 처벌했던 역사를 보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네.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네.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높인 거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약간 미완성의 판결이었는데요. 그걸 완성시킨 좀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정할 때는 네.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할 수 없는 대체복무 제도가 없는 병역법은 위헌의 요소가 그랬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약간 정면 돌파하지 않고 약간 돌아간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병역법 88조 1항에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판결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네.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건 합법적 행위라고 하는 네.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양자가 결합되면서 예. 좀 완성되었다. 저는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진일보한 판결이었다라고 네.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나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양심이 뭔가 그리고 이게 양심이냐 아니면 좀 그냥 병역 기피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오태영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네, 특히 한국에서 이 용어에 예. 대한 논란과 거부감이 좀 많은데요. 예. 제가 조금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면 가령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나 창씨 개명을 강요할 때 네. 거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받았을 때 네. 그걸 거부하는 것. 네. 또는 뭐 가령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이 있었을 때 네. 어떤 군인들 중에 그걸 거부하는 행위 예. 이런 게 모두 자기 양심 즉 신념에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양심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네. 어떤 맞고 틀리다 또는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죠. 양심 비양심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기 내면의 진지한 소리고 그거를 내면에서 형성하고 표현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네.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네. 이 자유가 이 국방의 의무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보통 신념, 뭐 사상, 네. 가치관 이렇게 네.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네네. 뭐 사상이나 가치관에 따른 병역 거부 이렇게 네네. 해도 사실은 지장이 없다는 건데 네, 용어가 양심이라는 용어로 굳어졌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시군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4616번님께서 저도 헌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상 시기상조 아닐까요? 또 아직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양심적 병역 거부 이야기는 좀 이따 이어갈 거고요. 네네. 앞으로 또 중요한 과제가 저희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8월부터요. 이 헌재 판결 이후부터죠. 실무추진단 자문위원회 꾸려서 정부 차원의 시행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 국방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이 자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 텐데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전원 합숙을 한다. 뭐 이런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유력한 안이 또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제가 무슨 위원회 공식 견해를 말씀드리거나 네. 정부의 이제 공식 견해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법안을 다듬어가는 과정인데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뭐 논쟁들이 있었고 논의들이 있었고요. 네. 위원회 내부에서도. 네네. 현재로서는 일단 36개월 그리고 교도소 복무 네. 뭐 이런 것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렇군요. 뭐 아직은 이제 뭐 확정된 안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유력한 것은 사실이군요. 이 안이.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복무 기간에 관한 얘기고요. 둘째는 이제 어떤 분야에 복무할 것이냐. 셋째는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쟁점, 복무 기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이제 국회에서도 뭐 의견 차이가 큰데요. 국방부와 자문단은 육군 기준으로 2배, 36개월 정도가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아니 그것도 이제 내위원 내부에서 전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아직 좀 정부 국방부가 네. 자문위원단안을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못하는 그렇군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은 이제 27개월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36개월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이 꼭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뭐 27개월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육군 복무 기간이 이제 18개월로 줄어드니까 예. 그에 대해서 이제 1.5배면 적당하다. 네. 그리고 뭐 유엔이나 이런 그에서도 1.5배를 넘으면 징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논거로 들고 있고요. 예. 36개월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처음 도입되는 것이고 네. 또 상당히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네. 조금은 좀 거부감도 있고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일단 제도의 안착, 제도에 무리 없는 도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36개월로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병역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 단축도 국방부 장관이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좀 대체복무제 운영해 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해 봐서 예, 앞으로 그런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36개월 이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없는 거죠? 현재 위원회 내부에서는 없습니다만, 네.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또 이제 이 부분이 네. 결국 국회에서 결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뭐 정부 안을 내고 예. 뭐 위원회 안을 내더라도 예. 국회에서 결정된 게 이제 결정적인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예. 국회에서는 또 알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는 36개월 네. 뭐 그보다 더 넘는 기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복무를 하는 분야는 뭐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교정시설인데요. 소방하고요. 네. 뭐 보건의료나 공공서비스에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처음에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보건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이라든지 예. 뭐 이런 데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소방 시설에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데 복무하도록 하자 했는데 다양한 안을 이제 검토해 보니까 그 대체복무 내부에서도 이게 또 종류가 너무 다르면 그 안에서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교도소, 소방서, 또 뭐 보건의료시설 이런 데 각각 근무 환경이 너무 다르고요. 네. 또 각각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합숙을 할 것인가 이제 출퇴근을 허용할 것인가 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군대의 대체복무니까 예. 합숙을 해야 한다라고는 전제를 하면 이게 합숙 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설들에서는 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대체복무자들을 합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다. 네. 이래서 일단은 교도소 쪽으로 일단 단일화하고 네네. 이후에 또 근무 상황이라든지 대체복무제 운영 여건을 확인해서 평가해서 분야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유연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합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교정시설 네네.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그다음 쟁점이 이제 대체복무제 신청과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현재까지는 국방부가 유력한가요? 현재 이제 법안에서는 보면 이제 심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 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그 대신에 대체복무를 하겠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각각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교도소로 만약 그 복무기관을 단일화한다면 예. 법무부에 두는 게 맞지 않느냐. 법무부에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정부 안에서 협의가 됐었는데 예. 법무부에서는 또 완강하게 좀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쪽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맞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군요. 네네. 예. 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들은 바는 그렇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국방부에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국방부에 두는 안은 또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당사자들이 또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를 정확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당사자들은 이것은 병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사회 복무를 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적절하지 않다. 예, 국방부나 병무청이 관여하면 자신들은 그것도 예, 하지 예. 않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산하가 어떠냐? 네. 그 어느 쪽도 맡기가 어렵다면 예. 이런 안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난색을 표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예, 예. 결국 이 문제를 다루는 국방부 산하에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두는 걸로. 그렇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네. 저희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지 않았고요. 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에도 네네. 예, 양심에 따른 대체 복무 그렇게 지금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네. 대법원 판결 내는 걸 인용하실 때 예.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고 헌재 결정에서도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용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윤리적 어떤 세계관, 가치관에 따른 네. 결단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심적이라고 할 때 또 우리말 어법상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예. 양심적이라면 무슨 뭐 착한 마음이 착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니까 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양심에 따른 대체 복무 네. 이렇게 지금 용어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얘기 들어봤고요. 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네.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안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병역 거부자들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안이 있는데요. 네.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형평성을 맞추되 징벌적 성격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기본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역 병의 1.5배 이내여야 된다. 그 이상이 되면 이건 징벌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7개월 이내군요. 그러면. 네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 분야가 그 병역 거부자들의 신념에 반하는 분야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좀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단일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비군사 분야를 관장하는 영역의 심사 기구여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기구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럼 모종의 좀 그 불합리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국방부안은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요.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네. 성격 플러스 2007년도에 국방부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 2007년도에요. 네, 예. 노무현 정부 때죠. 예. 그때에 비해서도 한참 후퇴한 아닙니까? 후퇴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국회에 지금 발의된 법안에서도 네. 상당히 많이 후퇴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여론에서는 사실은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복무제를 허용해 주는 것만 해도 좀 말하자면 그럴 수 있죠. 예, 감지덕지인데 네네. 아니 그걸 또 대체복무제를 두고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첫째는 이 대체복무 제도가 한국에 예. 없는 게 아니라 예. 현재 그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병역제도 하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이게 다 네. 대체복무 분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유연한 병역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다. 예. 있고 예.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벌써 25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유연하게 수용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형평성은 맞추되 징벌적 성격을 갖지 않는데 네. 이거를 지금 군복무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네. 그거에 맞춰서 더 고생하라는 방식의 하향 평준화는 군복무자나 병역거부자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건 상향 평준화해야 된다. 이 기회에 네네. 군복무자의 복무 여건도 좀 상향시키자. 네네. 이런 그리고 주장이시군요. 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네. 군복무 여건이 굉장히 개선되는 또 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0493번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는 적어도 현역보다는 어렵고 남들이 꺼려하는 수준이어야 양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950번님은 좀 걱정이 되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저희 아들도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 될까요? 군대 가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걱정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이런 우려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막상 시행이 됐을 때 네. 이게 안보나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네.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는 전혀 없고요. 그렇군요. 어떤 것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대만에서는 20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 사회적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네. 국방부에서 앞장서서 이 대체복무제도를 확산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용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심에 따른 병역 여부, 이 용어를 써야 된다고 아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기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네, 동의합니다. 저희 20년 전에 이 사회적인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네. 약간 오해가 많기 때문에 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예.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워낙 법률적으로 학술적으로 예. 통용되는 용어다 보니까 굳어져 버렸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서 얘기해야 네. 되지 않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신념이나 사상에 따른 병역 거부 이런 용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위원장과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그리고 대체복무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